임산부 해부학은 물론 골반부터 시작하는데 그 기능 해부학에서 골반에 대해서 엄청 이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태아가 출산할 때 어떤 골반의 형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 가지 뼈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펠빅을 형성을 하죠. 이게 펠빅은 이게 보는 것처럼 천정관절이 천정관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형태로 딱 고착이 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섬유성 연골 디스크라고도 하고 퓨빅 심파시스 이게 연골이거든요. 이게 결합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느슨해집니다. 어, 임신을 하면 릴렉신 호르몬이라는 게 계속 이제 그 방출이 돼서 내 몸을 그 임산부의 몸을 계속해서 이완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준비를 하거든요. 그게 임신 기간 내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골반이 아프다고 하고 막 손목이 아프다고 하고 무릎 관절 아프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 몸의 어떤 연부 조직들이 약간 느슨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절이 좀 불안정성한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천장관절이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치골 결합이라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분리되는 어떤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테이션, 카운터 뉴테이션 얘기했죠. 어, 얘가 천골이 장골에 대해서 장골과 이제 천골이 관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끄덕이고 뒤쪽으로 끄덕이고 그러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카운터 뉴테이션, 후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뉴테이션은 앞쪽으로 끄덕이죠. 이걸 전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정굴이죠. 얘는 뒤쪽으로 가면서 호굴. 정굴 되게 되면 정굴 되면서 골반의 형태도 상대적으로 약간 변하게 되겠죠. 약간 이게 이 장골이 보면 얘들이 이 방향으로 약간 모이는 형태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 좌골뼈는 벌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사실 이렇게 천장관절은 이렇게 뉴테이션 되어 있을 때 안정적인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얘가 뒤로 누워버리게 되면 이쪽은 옆으로 벌어지게 되고 아래쪽은 모여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청골 주변에 우리가 기저근하고 많이 부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이 기저근의 어떤 근육이 긴장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 형태로 카운트 뉴테이션 형태로 골반을 자꾸 잡아당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앉고 싶은데 골반을 세울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근육들의 긴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임산부뿐만 아니라 기저근의 어떤 수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통이 있다든지 어떤 다른 어떤 기능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펠빅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고관절 가동이 제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 가동을 하면 그냥 가동이 좋으니까 잘 움직인다 이런 맥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 이제 이 기저근 근육들과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고관절 가동이 자유롭다는 소리는 기저근의 어떤 긴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골반의 기저근이 바닥에서 이게 느슨해지게 되면 원래 약간 기저근이 이완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긴장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제가 아까 예시로서 보여줬지만 평상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아래쪽으로 이제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으면 얘가 하강을 못하니까 숨 쉬는 근육, 횡격막도 작동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 말은 뭡니까? 기저근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횡격막의 기능 부전도 초래한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횡격막의 기능 부전이 있다는 소리는 기저근에 대한 반사적 소축도 억제시킨다는 소리예요. 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부코어를 같은 맥락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굽히게 되면 물건을 줍거나 예를 들면 바닥에 애가 울고 있으면 애를 들기 위해서도 출산 후 산모들이 이렇게 몸을 굽히다가 허리가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동작을 할 때 카운트 뉴테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한다고 무조건 허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카운트 뉴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골반 내부에 있는 어떤 힘들이 조화롭게 수축을 이뤄내고 복강내압을 만들어내면 이 동작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어에서 스탠딩 롤다운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혹은 캐딜락에서 뭐 롤업, 롤다운 이런 거 하면 이런 식으로 척추가 이제 만곡이 되고 이 카운터 뉴테이션을 만들죠, 청골이. 그렇다고 모든 고객들이 허리가 아프다 하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부 조절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근데 무조건 허리를 굽히면 안 된다. 무조건 뭐 펴면은 디스크가 더 탈출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 구조적인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이지 그 구조를 감싸고 있는 내부의 압력과 그런 근육의 역할들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형태가 변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많은 어떤 연구들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반증하고 있고 증명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이런 뭐 백 익스텐션을 한다든지 이런 동작, 약간의 척추를 신전시키는 동작을 하게 되면 청골인 뉴테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형태의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 그것들이 디스크를 더 밀어낼 수 있다, 뭐 안으로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밀려나온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가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서 더 밀려나왔던 연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척추가 굽힌다, 편다 이걸로 그 질환에 대한 어떤 1대1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그걸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 근육의 조절 능력은 뼈의 형태와 100%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카운터 뉴테이션이 되더라도 제대로 조절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근육의 내부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카운터 뉴테이션을 하든 뉴테이션을 하든 뭐 뉴트럴을 하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를 볼 때도 그 임산부의 어떤 움직임과 뼈의 구조적인 부분도 같이 보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과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골이 제대로 앉았을 때 뉴테이션이 되고 움직이고 카운터 뉴테이션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상체에서 내려오는 부하 혹은 하체에서 올라가는 부하를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골이 카운터 뉴테이션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상하체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코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코어를 얘기할 때 천정관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육적으로 이 뒤쪽에 있는 그 햄스트링 근육을 타고 근육이지 정기적 자극에서 흐르죠. 근데 이쪽으로는 근육이 없어요. 하지만 세이크로 튜베러스 리가먼트라는 천조인대를 타고 롱도설 리가먼트와 연결돼서 에렉터 스파이너로 연결되죠. 길이급으로. 이런 식으로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 힘은 전달되고 이게 확산되고 이게 그러니까 분산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천장관절에 문제가 되면 이런 인대들 주변에도 뭔가 유착이 생기고 덩어리가 지면서 힘 전달에 뭔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현장에서 실기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근육 이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집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임신을 해서 그 정기 검진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해지 몇 달 만에 뭐 가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가야 돼 이런 이제 시기가 있거든요. 갈 때마다 뭘 검사하냐면 산모의 골반 공간, 그러니까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그 공간을 체크하고 아기의 머리 크기를 체크를 자꾸 합니다. 왜냐하면 산모의 펠빅의 공간이 누구든지 그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산모 중에도 뼈의 형태 때문에 작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기가 거기 나오다가 걸릴 수가 있겠고, 혹은 충분한 공간인데 아기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아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못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크면은 잘못만 힘들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 산부인과에서는 막 이렇게 많이 먹고 이러면 혼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때요? 많이 이렇게 먹이려고 하죠. 막, 야, 네 몸도 생각하고 아이 몸도 생각해야 된다 해서 계속 이렇게 많이 먹거든요. 이게 과잉 공급은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애가 너무 비대하게 크면은 출산을 할 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애가 태어나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10개월 정도 만에 애가 나오지만 애가 나와가지고 어, 자기 스스로 보행을 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리죠. 1년 이상 걸리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동물은 보면 낳자마자 거의 걷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뛰어다녀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저희 시골을 할머니 아버지 시골이라서 가면 송아지가요. 엊그제 나는 송아지가 막 전력 질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는 이제 동물이고 뭐 인간이고 그냥 소고 뭐 똑같아요. 그 애가 그 설치는 거 감당 안 되거든요. 송아지가 막 뱅뱅뱅뱅 계속 뛰어다닙니다. 와, 그 1년도 안 되는 그 동물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기간에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어, 그 작은 기간 동안 임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낳았던 그 아이가 독립을 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훨씬 더 오랫동안 애를 이제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애가 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진화 과정에서 한 10개월 정도가 되면 나오거나 아니면 10개월 정도가 되면 알아서 날을 잡아서 그냥 수술을 통해서 애를 그냥 꺼내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려고 하면은 애가 이제 못 나와가지고 산모와 아이가 둘 다 사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오래 전에.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어 나가겠죠. 진화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10개월 정도 만에 애가 나올 수 있게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쯤 되면 애가 알아서 밑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애가 보통 이제 자궁문이 어느 정도 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검진을 하면. 그때 그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도 자궁문이 좀 열린다. 이번 주 안에 언젠가는 이번 주 안으로 출산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이제 뭐 집에서 운동을 많이 시켰죠. 짐볼 위에서 이제 막 뛰게끔 하고. 왜냐면 그런 이제 출산 임박을 할 때는 애가 이제 자꾸 나올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운동적 움직임 자극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새벽에 양수가 터져가지고 새벽에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오전에 바로 출산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애가 그냥 자, 저 나갈게요 하고 이제 그냥 열어주세요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애와 엄마와 엄청난 이제 호흡이 있어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엄마의 능동적 힘, 아이의 능동적 힘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자, 원래 그냥 이런 상태로 있다가 보세요. 애가 머리가 이 자궁문을 그 문으로 나오려고 애가 점점점 밀어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폴렉션, 인터널 로테이션, 헤드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헤드가 보세요. 질 밖으로 나올 때는 익스텐션 시키죠. 그 다음 몸이 나머지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궁은 이 오픈됐던 자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래 형태로 돌아가면서 배꼽 뒤쪽에 다시 위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때요? 그러면 애가 나올 때 보면 이 자궁이 오픈되게끔 좋은 어떤 자세를 잡아야 되고 그런 형태로 호흡을 맞춰가지고 같이 나오는 거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1단계에서 진입을 하죠. 그럼 2단계에서는 애가 약간 뒤쪽으로 그러니까 청골 쪽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형태로 돌아가다가 점점 진입을 하면 좀 더 깊숙이 들어오죠. 그럼 이 미골과 이 좌골뼈 사이 이 공간 안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스텐션 시키면서 얘가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애가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은 머리가 반대로 있는 형태. 그렇게 나오면 이게 나오다가 목이 걸려가지고 경추에 손상 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익스텐션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과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오면서 그때 경추 손상이 돼서 이 브레키얼 플렉서스가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러 왔던 고객도 있었습니다. 남자 회원님인데. 브레키얼 플렉서스는 이제 상지를 관통하는 건데 이때 경추 손상이 돼서 이쪽에 어떤 손상이 저해가 돼가지고 왼쪽은 일반 성인인데 오른쪽은 이게 그냥 이게 약간 미숙한 형태로 움직임도 많이 제한이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위험하다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오은영이란다 그 이름 생각나는데 그 아나운서 중에 애가 머리가 이제 자궁 쪽이 아니라 반대로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회전하게끔 애를 돌리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선생님이 계셨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여가를 다시 돌려가지고 순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뭐 언론에서도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날을 잡고 마취를 하면 자다 일어나면 애가 태어나 있고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원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제가 임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 제 권한 밖의 얘기겠죠. 하지만 그냥 몸을 다루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반응들이 산모와 아이의 가장 어떤 건강한 어떤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그, 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메스를 대서 절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근막과 근육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예요. 상처를 입으면 상처 조직은 스카라는 게 형성이 되죠. 스카티슈. 스카티슈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거는 원래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조직이 변하게 됩니다. 조직이 변한다는 소리는 원래 우리의 어떤 근막이나 피부 형태가 아니라 상처 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근육의 어떤 자연스러운 매끄러운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손상이 당하게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의 기능 부전으로 유발되거든요.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뒤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근막에 대한 공부를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신부근막은 문제가 생겨도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있어도 표면에 있는 근막이 그걸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막의 형태가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막에 대한 어떤 부분이 당장에 나의 편안함 때문에 손상을 주지 어, 준다고 주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근막의 미세한 손상들은 내가 나이가 들면서 또 다른 어떤 움직임 장애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몰라요. 그때 또 더 좋은 어떤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충분히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잘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몸에는 이로울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와이프는 저희 아내는 그 자연분만 했거든요. 근데 한 2, 3일 안고 이런 게 조금 불편했는데 그 이후에 뭐 굉장히 뭐 빨빨빨 잘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시기에 그 출산을 한 그 산모들은 복대를 하거든요. 그 복부가 많이 문제가 생겨 이렇게 손상이 가 있기 때문에 복대를 하고 그 자연스럽게 걷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개인에 따라 좀 상이합니다. 달라요. 저항절개를 해도 뭐 엄청 잘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자연스럽게 하고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것들이 매스를 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산부 고객을 만났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어,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둘째를 임신을 하고 오셨으면 과거에 제왕절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제 제왕절개를 했느냐 제왕절개를 했다라고 하면 복부 기능에 골반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평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확실히 이제 제왕절개 한 거랑 잘못만 한 거는 움직임이나 어떤 회복 능력이나 어떤 몸을 쓰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상담하는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검진을 가서도 이렇게 앉거든요. 그 안에는 이렇게 굴욕의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굴욕적이다라고 해서 굴욕의자인데, 이거는 그냥 뭐 굴욕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검진하기도 편하고, 출산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뭔가 이제 잡을 수 있는 옆에 봉 같은 것도 있는 경우도 있고, 허벅지를 잡고 몸을 이제 일으키게끔 몸을 이제 굴곡을 시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힘을 쓰기 좋은 것도 있지만, 자, 보십시오. A 형태, B 형태가 이제 뉴트럴 형태라고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중립 포지션이라고 보면 다리를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거, 이거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는 거죠.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이 가장 넓어져요. 그리고 청골은 앞쪽으로 끄덕이는 뉴테이션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 카운터 뉴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나올 때는 질의 입구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유리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몸을 일으키면서 얘가 더 뉴테이션 되게끔 하는 거는 얘가 더 열려야 아기가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뉴테이션을 되게 되면 아기가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올 때 이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뉴테이션보다는 이때는 카운터 뉴테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진입을 할 때. 진입을 할 때는 카운터 뉴테이션이 된 상태에서
등 근육과 골반 주변에 있는 후면에 있는 근육들이 이완이 돼줘야 총골이 카운터 뉴테이션 되겠죠. 그때는 진입을 할 때는 카운터 뉴테이션이다가 애가 진입을 하면서 거의 골반에 입구까지 오픈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점점점 청골이 뉴테이션 형태로 변하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엄마가 마시고 뱉고 이런 호흡을 같이 하거든요. 비명 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 간호사가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뭐 기압을 넣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숨을 들이마시고 힘을 주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총골들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어떤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산모들이 이런 골반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잘 움직여지는 경우에 아기가 진입을 하고 나오는 게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순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 책을 쓰고 이 강의를 할 때도 순산을 위한 기능해부학이라는 책을 참고를 많이 했는데 그 책은 보면 강사들이 보는 책이기도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을 산모들에게 교육을 많이 해요. 도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골반에 대한 구조도 이해를 시키고 골반을 직접 그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를 하면 잘 쓰는 것처럼 골반의 형태도 잘 이해하고 이런 형태로 변해야 총골이 카운터 뉴테이션 되고 뉴테이션 되고 이런 것들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분만 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누구는 이제 줄을 잡고 이제 약간 쪼그려 앉아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엎드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누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좀 보편적으로 그냥 산부인과에서 누워서 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문화적인 부분과 어떤 병원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겠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런 골반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체형적인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